안녕하세요. 저는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의 김충현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텔레닥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간단한 투자 포인트와 주의하실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미국의 높은 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.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워낙 텔레닥이 올해 주가가 좋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그냥 단기적인 테마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이제 그런 부분도 분명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원격 의료라는 게 높은 의료 비용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.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OECD 국가들의 GDP 대비해서 의료 비용을 매년 공개를 하는데요. 미국은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. 거의 17% 정도 되거든요. OECD 국가 평균이 한 10% 정도 됩니다.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 의료 비용에 대한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고요.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는 경증 질환자나 혹은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의료 비용을 좀 절감시켜 줄 수 있습니다. 미국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응급실을 방문한다. 그러면은 초진료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응급실을 갔을 때 $400 정도가 든다고 하면 원격 의료를 통해서는 $50 정도면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높은 의료 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단기보다는 미국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.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. 두 번째 포인트는 안정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.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B2B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구독 모델을 통해서 하는 굉장히 좀 재밌는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. 포춘 500대 기업 한 40% 정도와 50개 이상의 사보험사를 고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. 매출 구성을 보면 80%가 정기적으로 이런 고객들이 내는 구독료를 통해서 매출이 들어오고 있어요. 원격 의료가 발생을 하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익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. 총 이제 6,200만 명 이런 식으로 원격 의료가 발생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완성돼 있다.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.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용률이 높다는 겁니다. 원격 의료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쟁사들 경우에 이용률이 2%에서 3%밖에 되지 않습니다.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로나 때는 무려 13%까지 올라왔거든요.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9에서 10% 정도 경쟁사보다 거의 한 4-5배 이상 높은 이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쉽게 말씀드리면 원격 의료로 할 수 있는 진료가 많다는 거죠. 메뉴판이 많다는 겁니다. 매년 1개 이상의 M&A를 하고 있고요. 원래 이제 출발은 응급실 환자들 중심으로 진료가 됐었는데 이제 메뉴판을 확대하면서 정신질환, 2차 소견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고 있고요. 최근에는 병원용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M&A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는 이용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네 번째 포인트는 해외로 진출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. 미국도 굉장히 큰 시장이긴 하지만 영역을 넓혀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. 그래서 지금 보시면 16년도에는 거의 비중이 없었습니다. 그런데 꾸준히 증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% 가까이 비중이 올라왔거든요.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외 진출하고 있다.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규제나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M&A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해외 시장 침투율이 주요 시장 기준으로 1% 정도밖에 안 된 걸로 보여요. 그래서 글로벌로 M&A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상장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섯 번째 포인트는 구조적으로 이 원격 의료가 좋아질 그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련이 되었다. 첫 번째 부분은 공보험 시장인데요.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시장이 사보험사랑 공보험사를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. 근데 공보험은 아무래도 침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 뭐냐면 공보험에 해당하는 시장에 굉장히 전향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. 보시면 미국은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사보험 중심으로 운영이 된 나라거든요. 그런데 공보험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 연계하면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. 한 40% 정도 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구조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, 또 하나는 웨어러블에 대한 기회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, 웨어러블 같은 경우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병원에서 쓸 수 있게 한다든지, 가정에서 쓸 수 있던 것을 병원에서 쓴다든지, 병원에서 하던 것들을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확대되고 있거든요. 그러면 웨어러블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이랑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원격 의료랑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원격 의료 수요가 늘어난 것도 좋지만 구조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이 두 가지, 공보험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부분하고 웨어러블 시장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하고 밸류에이션 좀 점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. 주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도 다소 좀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는 거 꼭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하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독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, 이 부분은 계속해서 안정적인 매출이 되겠죠. 그리고 이용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
M&A를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,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원격 의료가 단기 테마가 아니라 미국 사회의 의료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데 좋은 수단이 된다. 이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인 그림은 좋다.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텔레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투자 판단에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